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0.9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.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들 매수가 많았는데 이 매수의 상당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겁니다. 뭐 늘 말씀드리듯이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매매는 그렇게 시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. 따라서 코스피는 뭐 계속 그대로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뭐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쭉 그냥 기간 조정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도 오늘 장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. 바로 LG전자인데요. 이 LG전자가 상장 12년 만에 처음으로 상한가 갚았다 그래요. LG전자가 캐나다 이 자동차 부품 업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또 그 고객이 애플사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저렇게나 많이 올려버렸습니다.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LG그룹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기관들이 뭐 거의 다 샀다고 보면 되는데 또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평균 매수 단가도 굉장히 좋거든요. 거의 한 7만원대 후반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12만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나 강하게 매수하는 거는 분명히 이 LG전자 이번에 자동차 부품 공장 만드는 걸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LG전자가 저렇게 오르니까 LG그룹 관련 주들이 등달아 오늘 막 날아보고 있습니다. 날아갔다가 쑥 내려앉았는데 LG이노텍도 쭉 날았다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누가 좀 챙겨 먹은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잖아요. 올랐다가 지금 내려앉았고 또 그리고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. 자, 말로 온 김에 LG전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LG전자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앉을 때 같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런데 5월달 정도 들어서부터 LG전자 쪽으로 이렇게 세력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가지고 지금 쭉 가다가 오늘 드디어 상한가 갚은 겁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LG그룹은 지난 한 2분기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. 이때 한 평균 매수 단가 한 8만원 정도 해가지고 5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평균 매수 단가 한 9만원 선으로 해서 거의 한 34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. 특히 LG전자에서 외국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이상 LG전자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미 오늘 상한가 마당에 이미 기존에 들고 있었으면 몰라도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플랜A 참모들이 LG전자 어떻게 매수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플랜A에서 참모들이 이 지난 한 4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늦게는 한 7월달까지 해서 요 구간에 이미 매수를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수급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5월달쯤에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. 우리도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그때 놓치고 이제 와서 재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상 따로 해서 막 들어가게 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진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. 여튼 플랜에서 참모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참모들 신호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고, 물론 이것도 나중에 마감 시황 언제쯤에 한번 넣을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요 마감 시황 계속 참고하셔도 LG전자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 이런 매도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LG전자 오늘 상한가 갖고 앞으로 만약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라고 하는데 LG전자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추세적인 매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조금 추세적으로 한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건데, 외국인들하고 했던 금융투자고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
이렇게 세력들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12개 종목이나 됩니다. 자, 이 종목들 또 세력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겠죠.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이 원액 IPS하고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보면은 원액 IPS 같은 경우는 이때 뭐 참모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지금은 분할 매도 중입니다.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볼 수가 있겠죠. 또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참모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분할 매도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곤란하다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지금 참모들이 뭐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첼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고점권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, 그래도 그 나머지 종목도 좀 있긴 있잖아요. 요거를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게 되면은 분명히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, 내년 상반기 때 나오는 직배대에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요즘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일 수가 있죠. 또 연말이 되다 보면은 좀 챙겨둘 필요도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, 여튼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, 또 뭐 크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는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잘 나갈 때라고 보게 되면은, 요즘같이 이렇게 조정이 진행될 때 우리가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죠.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주식으로 몰빵되어 있는 사람들은 빚내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은 좀 주식을 팔아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 여튼 제가 뭐 추천하는 거는 뭐 일단 주식 50, 현금 50%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될 때다.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면 좀 늘려가는 게 좋고, 또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면 좀 줄여서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넣기는 게 좋고, 요거는 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몫입니다. 여튼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위험이란 것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. 불시에 날아와 봅니다. 자,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할 때 너무 미래를 갖다가 다 안다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, 좀 돌다리 또 좀 두드려 가면서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, 가능하면 좀 안전하게, 크게 벌지 못해도 잃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꾸준히 버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